제미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챗봇을 활용을 해서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법은 제가 수시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제미나이의 기능은 동적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미나이나 챗GPT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 정보를 얻으면 대부분은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얻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고 싶으면 이미지를 또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적뷰는 그런 텍스트나 이미지가 움직이게끔 다이나믹한 뷰를 만들어줄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한데 교육적인 부분의 부교재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홍보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시각적인 레이아웃이 담겨있는 동적뷰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적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냐, 오늘 제미나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이렇게 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적뷰 사용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도구 모형에 가서 캔버스 기능을 열고 여기다가 동적뷰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적뷰를 생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에 챗GPT나 제미나이를 프롬프팅 할 때 뭐 역할 지정하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청의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일단은 역할 부여하죠. 너는 어디 어디 전문가이다. 역할 분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형식 같은 걸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직접 하나하나 다 작성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동적뷰 사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생성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똑같이 챗GPT랑 제미나이 모두 챗봇을 만들었는데요. 두 개를 지금 한참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나마 잼스로 만든 게 제 마음에 들어서 요걸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적뷰 프롬프트 설계자라고 아직 제가 공유는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적뷰 프롬프트 설계자. 여기다가 내가 뭘 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는 건데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제가 한번 해본 테스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비교하는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자료를, 거북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클릭 내용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나오고, 조금 기다리시면 장군님 목소리가 나옵니다. 헤헴, 용머리에서 뿜는 연기는 유황과 염초를 태운 것이란다. 적들의 시야를 가리고 공포에 빠뜨리는 과학적인 연막 전술이지.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이런 시각적인 자료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우리 태양계 같은 거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궤도를 이렇게 속도를 높여주면 이렇게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이렇게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성인지 눌러보면 이렇게 행성을 클릭하면 행성 상세 내용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자료로도 훌륭하게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동적뷰 만들어줘 이렇게 생성해줘 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챗봇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강낭콩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씨앗에서 발화하고 열매까지 맺는지 그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챗봇이 제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주면 되거든요. 보면 역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대상 컨텐츠는 누구로 할 거냐.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단 슬라이드를 밀어서 열매까지 연속으로 관찰할 거냐, 아니면 물주기, 햇빛, 비추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하는 것을 할 거냐. 우선은 간단하게 하는 거는 A 방식인데 좀 어렵게 B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B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 구성 효소는 뿌리 뻗기 모습까지 단면으로 보여줄까, 아니면 잎 줄기 모습만 보여줄까. 좀 어렵게, 테스트는 어쨌든 어렵게 진행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능, 각 단계가 바뀔 때마다 관찰 핵심 포인트, 이런 추가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질문이 끝났으면 그대로 송신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동적뷰 프롬프트 설계자 챗봇이 프롬프팅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를 대신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복사를 해서 제미나이를 하나 열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고 모드로 캔버스에서 사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 붙여놓고 도구를 캔버스로 바꾸고요. 사고 모드로 해서 송신을 해보고요.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지 기다리는 동안에 똑같은 명령어를 넣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령어를 복사 붙여놓고 이번에는 캔버스 말고 밑에 보면 시각적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시각적 레이아웃은 제가 아직 학습하지는 않았는데 요게 영상 만드는 중간에 새로 생겨서 제가 어떤 건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테스트 삼아 이렇게 해보고 요것도 괜찮다 하면 다음 시간에 사용하는 방법을 작성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사고 모드의 캔버스를 이용한 동적 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한번 보면 물주기, 네, 물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햇볕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네,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네요. 또 물을 한번 주고 또 햇볕을 비춰주니까 네, 이렇게 떡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잎이 나왔죠. 그래서 햇빛을 비춰주고 물을 주니까 네, 이제 떡잎에서 본잎이 나왔네요. 물을 주고 햇빛을 주니까 네, 이제 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기가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물도 주고 햇빛도 줘보죠. 그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꽃이 피었네요. 꽃을 피웠으니까 또 물과 햇빛을 충분히 주니까 이제 열매가 맺혔네요. 예, 강낭콩 키우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 작업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상세하게 이미지를 좀 수정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한번 누를 때마다 대본에 따른 음성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테스트로 했던 시각적 레이아웃으로 했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강낭콩 실험실 이런 식으로 시각적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보면 볼 때마다 이렇게 화면을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학습 자료로서는 상당히 활용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오늘 시간은 이 작업을 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작업을 제가 뭐를 해드렸죠? 이미지를 좀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물을 주고 햇빛 주고 네, 아까보다는 이미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 영역이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과학적인 그런 부교재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생물학 쪽에도 부교재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챗봇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챗봇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픈 것을 이렇게 지침을 받아가지고 프롬프트 받아서 붙여넣기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각화해서 할 수 있는 동적 뷰를 보여드렸습니다. 제미나이 3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직 기능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전군 일제히 공격하라.